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지, 그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지적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이동 부분하고 지적 측량 이 부분을 공부하시겠어요. 오늘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지난번처럼 기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우리 오늘 기출 지문 프린트물 나눠진 거 이걸 가지고 해당 부분을 복습하는 식으로 쭉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토지 이동에서 여러분들 요약 지문 110페이지 정도 피시고요. 전에 강의 노트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42페이지 같이 놓고 보시면 그 내용이 딱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기출 지문 오늘 한 거 요거 한 두세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적 공부까지 배웠으니까 오늘은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을 크게 보면 이것은 개념은 용어정에서 나왔죠.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배웠어요? 토지 이동이란 여기 짝꿍 왜 안 나오셔? 옆에 좀 늦어져요? 서로와 교대로 자, 토지 이동이란 이것은 기본 개념이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한다 했죠? 이것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요 세 가지 개념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대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것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이다 보니까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표시라든가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사유 중에서 우리가 강학상 이렇게 일반적 이동 사유, 일반적 이동 사유, 특수한 이동 사유 이렇게 강학상 분류만 해놨어요. 일반적 이동 사유는 신청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 자, 특수한 이동사는 의무가 없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반적 이동사유 6가지, 즉 새로 이정한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요 변경한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등록 전환, 토지 분할,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하는 사유에 들어간 것이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하는 이렇게 등록 말소. 이 6가지를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하고, 의무가 주어진다면 다 60일이지만 60일 이내, 그렇지만 이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 이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 절차 좀 복잡했죠. 절차 복잡했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자, 등록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돼서 고친다, 정정한다. 이 정정 중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이 토지 표시를 정정하게 되면 이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특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의 특례, 이렇게 해서 이동 사유를 총 9가지 정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9가지 특수한 이동 사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특징들, 신규 등록부터 이 특징들을 다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지문 111페이지 피시고 강의 노선 42페이지 핵심만 알면 됩니다. 거기서 신규 등록이란, 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없던 토지를 처음으로. 그러면 없던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한다면 어떻게 돼? 땅이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뭐다? 바다를 막아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막으면 없던 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우에 따라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발견했을 땐 이것도 신규 등록 대상이지만 현실적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누락지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하는데,
요 신청도 신규 등록 여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에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이 토지 표시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소재라든가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6가지 토지 표시라고 있는데 이 왼쪽 건 이건 지적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른쪽 즉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려면 지적 측량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측량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시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이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신규 등록 측량을 꼭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측량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등록과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2가지 측면이에요. 어떤 거냐면 신규 등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이 신규 등록 시는 최초로 등록하는 거니까 토지 표시와 지적 소관청에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소유자.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는 보존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원적 공시 방법에 따라 지적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엇을 한다 했지? 선, 등록. 요 등록하는 절차가 이게 등록한 절차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적에서 요 지적이 토지를 등록한 절차가 요거예요. 어디다? 대장에. 대장에 선 등록하고 후 뭐 한다 했어요?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했죠. 등기는 나중에 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등기는 등기부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진 걸 뭐라고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지. 대장에도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권리관계 이거를 먼저 등록해주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표제부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등기하고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를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하면 최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최초로 등록하는 걸 우리가 신규 등록. 그럼 최초로 등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이렇게 대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보존 등기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장 등본, 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대장 등본에 의해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대장이 만들어져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등기 이 지적이 가장 중요한 경우 기능은 뭐라 했냐면 등기의 기초가 된다. 등기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 요걸 최초로 여기 토지를 조사 등록하다 보니까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참고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시는 여기서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소유권 증명서류를 내야 된다. 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등기부란 말이 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왜?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선 111페이지 하단에 신규 등록 시 첨부서류 나온 거 있죠? 요약집에 나온 것? 이 요약집 보셨습니까? 111페이지 그 아래 소유권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은 뭐예요? 등록 누락된 토지. 등록이 안 된 토지를 찾았을 때는 자 토지가 등록이 안 된 것은 누구 겁니까 원래? 무주 토지는 누구 거예요? 에? 국유가 원칙이잖아. 그럼 국가 것인데 내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받아 오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 누락된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 와라 이런 얘기고 바다를 막았다. 그걸 뭐라고 했어 아까?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이것은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중에 뭐가 들어갔다? 공유수면 매립법. 그럼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바다를 막아서 최초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민법 187조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지?
그럼 언제 취득하는 거야?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가 끝나면 당연히 자동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 증명서류야.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땐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게 뭐다? 소유권 증명서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원래 국가 소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록하려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장관이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소유권 증명서를 낸다. 이게 중요한 거. 여기에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상 증명서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 등기상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모든 그 토지 이동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 절차 토지 이동 다 끝나면 이에 따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돼요. 그런데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나오죠. 왜 그러냐면 등기 촉탁이란 게 뭐냐면 여기 사실관계 토지 표시 요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이것을 대장과 등기부관이 일치하기 위해서 등기를 국가인 지역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요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치할 장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은 무조건 뭐한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기출 지문들 몇 개 연습해 보죠. 우선 1번 보세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거. 자, 이것은 토지 이동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 사유 중에서 물어봤어. 원래 토지 이동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걸 찾으라면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토지 등급 변경 이런 걸 찾으면 돼.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근데 요 종목 사유 중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 6가지, 특수한 이동 사유 3가지 있다 했지. 그 중에서 자, 신규 등록 여기 들어가. 일반 이동 사유 종목이죠. 그다음에 분할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다음 등록 전환 전부 다 토지 이동 종목이지만 소유자 변경은 이 토지 표시 자체가 아니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현 이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주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그냥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신규 등록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알았어요? 그 다음 자 3번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거. 자 신규 등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걸 찾아 했을 때 이때 첨부서는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소유권 증명서류지. 소유권. 이 소유권 증명서류가 아닌 것 중에 거기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이건 권리관계를 증명한 서류가 아니야. 아까 뭐가 있다고 했지? 소유권 증명서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한 문서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즉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등기상 증명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했고 도시관리계획도 이건 권리를 증명한 서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도.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 주로 이런 정도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거기에 들어간 지문이 거의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화를 봅니다. 자 요약제문 112페이지고 여러분들 강의노트 여전히 그 도표 42페이지 그거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임토 이렇게 해서 임토라고 우리가 용어 정의 다 했어요.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했어요. 이 등록 전환은 당연히 일반 이동 사유니까 사유 발생로부터 60일 이내. 근데 이렇게 등록 전환은 자 이렇게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 임야. 이 토지는 자 대표적으로 도면을 보려면 임야도에 보면 이 토지 경계가 나와 있고 대장인 임야대장에 보면 여기에 면적이나 토지동 사유라든가 소유자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가
형질 변경 공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아파트 부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다 야산을 밀어내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때 이것을 뭘 만든다? 지적도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토지대장. 그러면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로 새롭게 지적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요때 뭐 이거 관계 법령에 따르니까 아파트 부지라면 대로 바뀌었겠죠. 지목도 임야에서 이렇게 바뀐다 해서 이건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이게 바로 등록 전환이기 때문에 이 등록 전환 하다 보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원칙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 부산물로 생긴다. 즉 이렇게 지목 변경은 등록 전환 개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무조건 지적 측량 다시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면적도 지적 측량을 통해서 새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는 것과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것, 즉 지목 변경 없이 수반하지 않고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시행령의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대부분의 토지가 사실상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이걸 찾아야 되고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소유자가 임야 대상상 지목으로 그대로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시행령의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런 말이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예외적인 경우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건 수반하지 않건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등록 전환 측량 관련해서 면적 오차가 생길 때 여기서부터 면적 오차 계속 얘기해줘. 면적의 오차 즉 무슨 얘기냐면 임야도의 축척은 6,000분의 1 만약 여기 지적도는 1,200분의 1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면 500분의 1 이렇게 대축척으로 만드는데 축척이 커지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이 등록 전환 경우 시험에 자주 나왔죠. 어떻게 정리한다 했어요?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이 될 면적 요것을 결국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등록 전환 면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한다. 여기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이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해 버리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은 이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한 다음에 등록 전환시켜라. 이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112페이지 등록 전환 기본 개념 설명하시고 그 대상 토지 중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게 원칙.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이게 예외. 그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대부분 사실상 도시군관리계획선 즉 도시관리계획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이 표현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일반 이동사유니까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결정할 때 여러분 11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거기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결정하는데 여기는 세 번째 줄에 만약 종전 측량 결과 임야대장상 토지 표시사항이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한 후 토지대장 등록한다. 이런 표현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 노트 지난번에 정리해줬지 4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면적 오차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거기 빈칸 채워 넣었어야 되죠.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안 채워지신 분이 있어요? 안 채웠어 그게? 그러면 먼저 지금 채워 넣으세요. 등록 전환의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일 때는 뭐라고 썼다 하기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한다. 이 표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거기 43페이지 그 면적 정리하는 방법 다 세 가지 정리해 준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로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그 다음 두 번째 분할의 경우도 오차 정리하는 방법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할.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땐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비율, 면적에 따라서 오차를 나눠줘라. 이것을 뭐라고 했지? 안분한다. 안분. 그 다음 오른쪽에 가보세요. 허용오차범위 초과할 때 4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허용오차범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적공부상의 면적 경계를 정정한다고 했지만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경우도 또 면적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전. 허용오차범위 초과한 오른쪽에 한번 뭐라고 해?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오른쪽은 후. 자, 허용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전, 초과할 때는 후.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던 게 뭐라고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작성지역에서 토지 분할 시 오차 정리하는 방법. 오차 정리하는 방법은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같아야 되는데 분할 후 면적이 작다면 어떻게 해야 돼? 끝수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된다? 올리는 쪽으로. 올릴 땐 뭐부터 올려야 오차가 적다 했죠? 예? 이 개념,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 거기에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 지역은 면적을 어디까지 등록한다 했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제곱미터의 요 토지를 분할했다. 10개로 잘랐어. 그러면 요 토지를 분할했으면 10개의 토지가 만약 10개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의 10필지 전체의 토지를 다 면적을 합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번 토지에서 2번, 3번, 10번까지 전부 다 이거 다 더해봤어요. 합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예? 아, 1000점에서 나와야지. 이게 맞죠? 했는데 이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되니까 1000.0 소수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축척이 500분의 1, 이건 아주 정밀 측량 헌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려면 어디서부터 단수 처리한 거예요? 소수 둘째 자리 이하. 그걸 어떻게 했어요? 0.05보다 크면은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 4, 5 이래 했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전후가 같아야 돼요. 여기 분할 전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근데 했더니 이것도 전체 합산하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1000.0에서 같아야 된다면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 더 적다면, 이게 만약에 적다면 어떤 거예요, 이게? 만약 해봤더니 996.7 이렇게 나왔어. 적네. 그럼 토지가 맨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오차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 단수 처리하는 과정에 생긴다는 거예요. 끝수 정리하는 과정에서. 올리고 버리고 오사업하는 과정. 그러면 이쪽에도 적으면 이거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단수 처리해야 이게 이쪽이 같아질까?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에? 무조건 올리면 돼. 올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1번 토지가 얼마냐 면적이 100.01이다. 이래도 올려서 얼마로? 100.1로. 알았어요? 그러면 2번 토지가 얼마냐? 95.49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얼마로? 이것도 올려서 95. 얼마로? 5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올리면 처음 숫자가 더 커지지. 근데 이 올릴 때도 제가 쌀 장사에 전에 해줬잖아요.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나중에 오버돼 버리면 또 줄여야 되는 문제 생기지. 그러니까 이걸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어떻게 올리라고 했어? 뭐부터 올리는 게 오차를 적게 하는 방법이야? 오차를 적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0.09를 올렸어. 얼마로? 0.1로. 오차 얼마 벌어졌어? 오차 얼마 벌어졌어요? 예? 오차 얼마? 0.09가 0.1로 오차가 얼마 벌어졌어요? 0.01만큼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0.01을 올려서 0.1로 만들었어. 오차 얼마 벌었어? 여기 오차 얼마 벌어져요? 응? 당연히 0.09만큼 벌어지죠. 그럼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올릴 때는 오차 큰 거부터 올려야 돼. 이거 작은 거부터 올려줘야 돼. 오차가 적게 나는 거부터. 자, 0.09를 이렇게 0.1로 올리는 것부터 시행해야 돼. 0.1을 0.01을 0.1로 올리는 거. 둘 중에 뭐부터 올려줘야 오차 적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차를 적게 조정하려면.
끝숫자 이게 큰 숫자 올려야 이건 적어져. 이거밖에 안 되죠. 이거 5차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쌀 장사 얘기했잖아. 자, 쌀 한 마리 팔라고 봤어요. 얼마냐? 이게 1kg를 담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담아봤어. 재봤더니 1.2kg가 나왔네. 너무 많이 담았지? 예? 덜어내야 돼. 그래서 요만 덜어내고 또 재봤어. 재봤더니 얼마 나왔어? 이제는 0.95kg가 나왔어. 1kg 만약 1kg가 너무 적어서 좀 애매한가? 그러면 만약 10kg를 담으려고 봤더니 10.2가 나와서 계량이 안 된다는 거야. 좀 많이 담았지? 그럼 덜어내야 되겠죠? 덜어내고 대봤더니 이제 9.95.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많이 덜어냈지? 그럼 또 어때? 또 집어내야 돼. 또 재봤어? 또 10kg 넘어. 그럼 또 얼마? 덜어내야 돼. 또 10kg가 부족해. 하루 종일 넣다 뺐다 할 거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덜어내고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그 얘기는 뭐야? 조정을 미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같게 만들어줄 때 오차를 적게 하려면 자 이걸 분할 후의 면적 합계가 적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같아진다? 올리는 방식. 무조건 올려야 돼. 올릴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 아까처럼 0.01을 올려서 0.1을 만들면 오차가 0.09만큼 벌어져. 근데 0.09를 0.1로 올려버렸어. 그럼 얼마? 0.01만큼 벌어져. 미세한 조정을 하면 뭐부터 올려야 돼? 그러니까 요거 0.09 끝자리 숫자 큰 거부터 올려야 돼? 작은 거부터 올려야 돼? 큰 거부터 올려가지고 같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쌀장사 역할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거기 그 도표를 보세요. 자,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같아야 되는데 분할 후 면적이 작으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의 다음 숫자가 뭐부터 올렸다?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자 작으면 올리되 올릴 땐 뭐부터 올린다? 큰 것부터 올려서 같게 만들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거꾸로 이게 더 커. 분할 후 면적 봤더니 1003.6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좀 더 오버됐네. 그럼 어떻게 돼? 줄여야 되겠지.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반대로 버려야 돼. 버릴 땐 오차를 적게 하려면 뭐부터 버려야 돼? 작은 숫자부터. 알았어요? 이 원리야.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토지 분할 시 면적이 분할 전후 면적이 분할 후 면적이 더 작다면 자 끝자의 다음 숫자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갖게 만들고 분할 후 면적이 더 커버리면 자 이때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는 끝자의 다음 숫자 작은 것부터 버려서 갖게 만들라.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 나머지 다 출제했었어요. 알았어요?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오차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걸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오늘 프린트물 기출 지문 보세요. 자 4번 지문을 봅니다. 4번 지문.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자연장화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아까 세 가지 나왔죠.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이런 말하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이 말 꼭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예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5번 보세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법령에 규정되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초과. 그럼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신청에 정정하는 게 아니라 직권정정사 해라. 면적오차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또 6번 지문도 기출지문 보세요. 자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땐 뭐 한다 했지?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다? 등록 전환 측량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면적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시키라. 오차에 따라서 요 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러니. 그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등록 전환을 하다 보면
등록 전환하다면 뭐가 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될 뿐이다. 이 얘기는 토지 이동 종목은 뭐라는 거야? 등록 전환이라는 거야. 지목 변경이 아니고, 지목 변경에서는 이것은 뭐하지 않았지? 청약하지 않아요. 용도만 맡긴 거니까. 그러나 원래 등록 전환 이렇게 아까 임야대장상 지목을 토지대장상 지목으로 옮겨 등록하다 보니까 반드시 등록 전환 청약을 실시해야 되는 거야. 지목 변경을 수반하건 수반하지 않건 무조건 뭐 한다고? 등록 전환 청약을 실시한다. 여기서 지목 변경에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목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등록 전환. 여기에 지목 변경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수반되는 거야. 부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건 수반하지 않건 등록 전환 시는 반드시 뭐를 한다고? 등록 전환 청약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 전환 문제. 요정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이런 거예요. 시험 기출 지문들이. 그다음 분할에서 보세요. 분할은 개념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인데, 자, 이것도 이제 분할과 합병은 공통점이 뭐냐면 분할 합병은 원칙적으로 의무는 없는 이 두 가지. 원칙 의무는 없지만 다 예외적으로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분할의 의무가 있는 것은 언제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 얘기는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한 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필지가 있다. 이 전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다 일부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은 요 일부가 전체는 지목이 전인데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으면 여기 지목을 바꿔야 돼. 지목을 바뀔 때 1필지만 지목은 몇 개 붙인다? 하나밖에 안 붙여. 그러면 1필지 일부는 되고 나머지는 전이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1필지 일부가 형질변 용도가 바뀌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지목 변경을 해야 돼.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걸 전부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를 분할했다. 그럼 10의 1번지 이건 한 필지 자르고 나면 이건 전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10의 1번지 지목을 전에서 뭐로 바꿔야 된다? 대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하려니까 전제가 뭔다? 토지 분할부터 해라. 그래서 이렇게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으면 의무적으로 60일에 분할 신청해야 돼. 분할 신청해야 되고, 분할만 하고 지목 변경 신청하면 또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이걸 동시에 같이 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의견 뭐 한다고? 의무적으로 60일에 분할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뭐 한다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된다는 얘기. 함께 낸다. 요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113페이지 맨 밑에 요약처럼 표시되어 있어요. 기타 나머지는 이 경계에서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문제는 앞에서 했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합병도 같이 보겠습니다. 합병은, 이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건데, 합병하다 보면 이게 뭐고 같다 했지? 합병은 뭐고 같다 했어요? 1필지 성립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다 보니까, 자, 합병이라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합병 시 처리 절차하고 합병 제한사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필지 합치라. 그러면 만약 여기 대 두 필지를 A 소유 토지 합치려고 그래. 면적 5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지번 결정해 보세요. 뭐가 돼? 선순위 지번. 면적 결정합니다. 합산 처리하지. 그 다음에 지목 변동 없고 소유자도 변동이 없는 거 이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지는 거 이걸 뭐라고 했다? 이것을 토지 합병. 그러면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1필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한 필지를 하면 요건 몇 가지 갖추라고? 6가지. 지, 축, 소 등. 지가 뭐라고? 지번 부여지에 같고, 두 번째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소유자 같은 거라고 해줬죠. 이게 합병의 요건이야. 그러면 합병을 하면 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합병의 제한 사유다. 그럼 합병할 수 없는 요건이라면 1필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빠뜨렸거나 또 나아가서 권리관계를 본다 했죠. 합병이 가능한 권리가 있고 불가능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권리 뭐라고? 임차권,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차권과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이 가능한 권리가 되지만 이걸 요 권리를 뺀 일체 이거 이외의 일체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알았어요? 그럼 가압류는 여기에 있어? 아니면 밑에 있어? 가압류. 위야 밑에야 가압류. 자,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 세 가지만 합병이 되는 권리예요. 이걸 뺀 나머지 일체 안 돼. 가압류는 위 아래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압류 나오면 합병 못 해. 알았어요?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공동저당이 뭐야?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목적 부동산, 저당 목적 부동산 두 개 이상일 때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공동저당은 창설적인 게 있고 추가적인 게 있어. 창설적인 거란 뭐야? 처음부터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나 똑같은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추가적 공동저당은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당권 설정했다 나중에 담보가 부족해서 다시 담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 그러면 합병이 가능한 저당권은 무엇밖에 안 된다?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이 두 필지를 은행에 담보로 넣고 돈을 빌렸다. 이 두 필지 동시에 넣었어. 동시에. 이게 뭐야? 창설적 공동저당. 그러면 은행은 이 두 필지의 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해 버렸어.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랑 똑같아. 저당권이 두 개 있어. 부동산 두 개니까. 합쳐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체의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 똑같지? 그래서 예외가 허용되는 거야. 이것만 예외가 되고 나머지 다 안 됩니다. 저당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없고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 합병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합병에서 절차를 보면 여기에 합병 후의 토지는 토지 표시사항 중 면적도 새로 결정했고 경계도 새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좌표값도 새로 정했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합병의 경우는 측량,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분할의 경우도 의무가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뭐라고 했어? 1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겨서 분할한 경우 그때는 의무적 분할이 있는데 그럼 합병도 언제 의무가 있는 경우냐? 의무가 있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의무는 첫째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이 공동주택 부지라는 게 뭐야?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왜? 아파트 부지는 그 밑에 땅이 한 50필지가 돼요. 그럼 나중에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한다 했지?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 나타나? 표제부. 구분검역 표제부에 들어가. 표제부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거기 50필지를 다 써. 그랬더니 아파트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앞에 토지 한 10장 나오네. 그럼 모든 사람 등기상 증명서 열람 발급할 때 앞에 필요 없는 그게 10대장씩 나와버리면 그거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는 무조건 뭐라고? 합병해 놔라. 물론 합병 제한 사유가 있어 어쩔 수 못하는 사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병을 하라는 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동주택 부지는 뭐가 있다고? 합병 의무가 있어. 그리고 지목 중에 공공용 토지. 요 공공용 토지로서 두 필지 이상이 붙어 있을 때 이 지목을 잘 알아야 돼. 몇 가지 지목이냐? 11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도제하구유 뭐라고 했어요? 하구유 그 다음에 철수 요새 또 철수가 나오네. 확장 공채 이렇게 했죠. 이게 뭐야?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 11가지 지목은 두 필지 이상이 붙어 있으면 합병 의무가 있다. 도제하구유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도제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이렇게 기억했었죠.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 여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합병의 경우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요약집에서는 114페이지 합병에서 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준 것이고 요건은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합병 제한 사유야. 즉 각 필지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1필지 요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특별히 볼 게 없고 7번만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합병하전 토지 이게 바로 권리관계야. 임창용 이외의 토지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고 요것만 합병된다 이 얘기예요.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승역지적권 등기 이외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등 이런 것은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서 다만 합병하전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및 연월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 이걸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그 저당권과 근저당권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담보가 된 게 거기 안 들어가요.
요걸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만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합병 신청에서 거기 두 번째 2번에 보면 다만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합병할 때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 부지. 그 다음 2번 지목 11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털종지, 수용지, 공원 채용 등등. 요게 지목 11가지 기억해야 돼. 도제하고유, 철수, 확장, 공채. 우리 기억한 거예요. 도제하고유, 철수, 확장, 공채. 여기까지만 하면 다 끝납니다. 합병. 자, 그러면 기출 지문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나오나. 자, 우선 8번 지문 봅니다. 8번.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다. 이때는 분할 의무가 있어. 60일 내에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거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8번 지문은 분할 의무로. 이때 뭘 같이 낸다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낸다. 그 다음 9번.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 분할 때. 이건 앞에서 이 경계할 때 설명했던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분할 시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원칙 건물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어. 근데 분할하려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다. 돼요 안 돼 이거?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몇 가지? 4가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 자, 밑에 3가지 공익적, 이건 강제적 분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분할이 허용돼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요 공공용 토지 분할은 합병의 의무에는 지목과 8가지가 겹쳐요. 학교용지까지가. 그래서 이 공공용 토지라는 것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셨어요?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바로 이러한 공공사업으로 자 공공용 토지 분할 중에 도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가 있는 예외다. 이런 얘기. 그 다음 10번 봅니다. 자, 합병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 기한에 있는 토지, 즉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공동주택 부지거나 지목 11가지라고 했지? 이 중에 11개 지목 알아야 문제 해결합니다. 그 중에 나열된 걸 보면은 자, 주송지, 묘지, 유원지, 학교용지, 주차장 의무에 해당되는 건 여기 뭐밖에 없다? 학교용지밖에 없어. 여기 도제하고유, 철수, 학 요거만 들어가요. 이 지목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이런 문제 풀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 의무에 있는 지목을 같이 알아두라 한 것이고, 그 다음 11번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틀린 거 이렇게 말 한 번씩 더 비틀어냈습니다. 이것은 합병이 가능한 경우를 물어봤어. 그럼 일필지 요건을 갖춰야 돼. 지지지, 축소 등. 그 중에서 자, 소유자 같다는 것은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다. 이건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뭐 축척이 다르다 이런 건 다 안 되는 것이고 지분이 같다. 소유자 동일이니까 이건 합병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합병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어요. 문제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봅니다. 지목 변경은 이건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인데 이것도 60일 이내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사유를 잘 알아야 된다 했죠.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완료했거나 또는 토지 용도가 변경됐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데 특히 뭐 건축물 용도 변경, 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문제하고 이것도 지목 변경 사유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요 도시개발 사업 공사 등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준공이 되기 전에 합병 신청. 요게 바로 지목 변경 사유라는 걸 꼭 알아야 돼.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요 2가지 특히 주의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지적 청구하지 않죠. 지목 변경은 용도만 바뀐 거니까 60일 내 신청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만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복잡한 건 없지만 앞에 지목과 연결돼서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사항 중 지목 28가지 연결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지문 11번 문제. 12번이네. 10번. 축산법규에 따라 메추리 및 꿀벌 등이 가축을 사육한 축사력이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가 없다. 여기서 자, 메추리 꿀벌이 가축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메추리 꿀벌은 축산법상 어디에 속한다? 가축 속에 들어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메추리 꿀벌 사육하는 부지도 가축이니까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이건 앞에 지목에서 한 번씩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번 지목 변경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역 소관청이 관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한다. 자, 소관청이 관리할 때 누가 확인하면 돼? 소관청이 확인하는 거지. 갑자기 왜 시도지사가 확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이 확인하면 되는 거지. 충남 도지사가 그걸 확인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건 그 서류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신규 등록이든 뭐든 지역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본인 확인하면 끝나는 거지 따로 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14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바로 공사 준공전 합병.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 지목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무슨 사유라고? 지목 변경 사유. 그 다음 15번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이 변화도록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청에 지적 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된다. 이거는 이제 등록 말소 문제인데 여기서 요거 등록 말소. 요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여기서는 토지동에 설명하지 않고 앞에 있어요. 그냥 여기서 같이 설명해 줍니다.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다고? 바다로 돼야 돼.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다. 그러면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대상은 신규 등록, 즉 바다를 막아서 말소는 더 이상 어디로 들어가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그럼 등록 말소는 나머지는 다 60일 내지만 이거는 며칠 내라고 했지? 90일 내 신청, 90일 내. 그리고 기산일도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사유 발생이지만 등록 말소는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자,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신청해야 돼. 그래서 등록 말소를 찬 등록된 토지가 첫째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 하천 부지가 되면 지목 변경 사유일 뿐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로 침식이 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어야 돼요. 잠시 해일이 났다 물이 들어왔다 내려갔어? 그런 건 말소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말소한다는 거예요.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는데 제일 먼저 등록 말소하려면 뭐 한다? 말소 통지부터 해야 돼. 소관청에. 그러니까 말소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 말소 못합니다. 통지하면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직권 말소에 직권으로. 이때 직권으로 말소하더라도 일체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 소유자는 지금 땅이 없어져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날짜도 60일이 아니라 90일 더 줬단 말이에요. 즉 30일 더 준 거야. 90일 내. 한 달 동안 술 먹으라고 했지? 90일 내에 신청하라고 해줬고 또 신청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소관청이 말소해버렸어. 그래도 일체의 측량 비용이나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그리고 정리 결과를 반드시 누구한테 알려줘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이렇게 알려줘야 돼. 바다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공 통지라고 했어. 등록 말소 절차 이렇게 통지하고 90일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직권 말소하고 직권 말소했을 땐 소공 통지해주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연히 말소했던 토지가 다시 육지로 이렇게 솟아 올라왔어. 한 몇 년 지나서. 그럼 어떡하냐? 이런 경우는 회복 등록은 말소 당시 자료를 가지고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은 있지만 90일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 없고 의무 자체도 없어. 이거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어. 아직은 이런 사례가 전혀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그래서 그냥 조문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만 만들어줘. 뭐만 의무다? 등록 말소만 90일 내. 회복은 의무가 없어. 알았어요? 이 내용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 등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문제 다시 보죠.
아까 밑에 보면 15번 문제처럼 지역공부에 등록된 토지 일시적으로 받아 들어갔다면 등록말소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합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말소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16번은 지적소관청은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한다. 이것만 며칠? 90일. 60일. 요것만 90일. 나머지 다 60일이었지만 요것만 90일. 그 다음 17번 보시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경우 시도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건 직권말소일 때 승인사항이 아니야. 근데 여기 승인받는다는 말 또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조문 자체도. 그 다음 넘어가서 18번 지문 한번 보세요.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돌아왔을 때 그 측량 성과 및 말소 당시 지역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여기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있어.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어. 회복 등록. 그 다음에 소관청이 19번 봅니다. 지역공부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하라. 아까 누구? 소공.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는 거지 장관한테 다른 행정안전부나 시도자한테 통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등록말소에 나온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말소는 논점이 바다로 드려야 된다. 이것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한다. 그 다음에 절차상 먼저 통지하고 나서 해야지 통지 절차 없이 직권말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되 일체의 측량 비용 등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리 결과를 소공 통지해줘라. 그리고 우연히 다시 토지 돌아오면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지 며칠 이내 하라든가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요 정도가 출제된 전부터 합니다. 일반 이동사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특수한 이동사유로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 실시 특례 요 내용을 정리해 주겠습니다.